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파일을 좀 주신다고 네네. 정리된 파일을 댓글에 받는 방법을 작성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가면 참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게 프랜차이즈를 실제로 이제 하려고 봤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개인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본질도 부족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진짜 많은 거죠. 그런 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들 워낙 사례가 엄청 많으시니까 네네. 상권 분석만 이제 엄청 10년 넘게 하셨으니까 이제 네.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보통 카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거의 한 80% 정도는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왜 카페를 하려고 하시나요? 라는 이야기에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80%예요. 뭐 일반적인 그냥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이 카페 창업을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이유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을 쓰는 거라던가 기름을 쓰는 거는 거부감이 되게 강해요. 그 주방에서 벌어지는 일은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근데 카페라고 하면은 뭔가 그것과 비교해서는 편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왠지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카페 창업을 막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왜 카페를 하려고 하세요? 그것도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개인 카페로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뭔가 다른 거에 대비해서 접근이 더 좋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 좀 주의하고 싶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상권이 좋은 곳에 들어가는 게 50% 이상 먹고 들어간다. 네. 지금 어떤 분들은 9할까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그런 데는 네. 말도 안 되는 입지에 말도 안 되는 돈이 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그렇게 많이 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면 저희는 본질이 좋아야 되고 네. 거기에서 추가로 본질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입지로 들어가야 된다. 네. 말씀을 해주시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 컨텐츠를 찍는 것 자체가 쉽게 진입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준비를 잘 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확실히 이제 이렇게 전문가 이야기 하시는데 또 이제 초보 창업자 분들이 얼마나 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또 확실히 네. 더 받아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컨텐츠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얘기는 되게 재미없어 하거든요. 뭐 당연한 건데 왜 그걸 하려고 해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되게 웃긴 거는 그 준비를 안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컨텐츠에 대한 게 중요하다는 거를 생각은 하고 인지는 하는데 실제 액션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장사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폐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제대로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오프라인 창업인데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는 경쟁도 심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공간과 맛에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입지에 대한 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저가로 덤벼드는 뭐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커피, 컴포즈, 백다방 같은 것들이 또 인근에 있으면은 또 그 경쟁을 이기기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전략이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은 하면 안 되는 게 진짜 카페 창업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진짜 어떤 창업이든 또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다양한 분들도 만나보면은. 네. 그래서 일단 확실히 좀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잘 준비하라 하셔라.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좀 강력하게 좀 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자리를 바꿔서 네. 저희가 실제로 상권을 여러 가지 찾아보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상권 분석 전문가를 모시고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입지를 찾아야 되고 상권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포인트는 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분은 10년 동안 점포 개발만 하시고 뭐 공차, 버거킹, GS25 등 엄청나게 많이 이 상권만 하신 대표님이신데 이용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GS25 공차 버거킹에서 점포 개발을 9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상권 분석 관련된 책도 출간을 하고 지금 두 번째 책을 내년 한 2월 정도 출간되는 계획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비 창업자들의 상권 분석을 돕는 부자 창업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 취지가 초보 창업자분들이 좀 워낙 무모하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확률을 올려드리고 어떤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한번 창업을 준비를 해보신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뭔가 고민이 되셨고 오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지 그거를 좀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상권을 알아보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예산에서 가장 큰 돈을 쓰는 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은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그 권리금 형성이 맞을까? 이런 좀 확신도 아직 서지 않고 그 전에 그래도 짧지만 운영의 경험이 조금은 있어서 뭐 노하우나 이런 거는 충분히
제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조금 있지만 상권은 아직 저에겐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월세도 정말 헉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도 사전 교육을 계속 이제 받고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좀 이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막연한 자신감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여기 들어가면 내가 너무 잘할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은 그 자신감이 정말 그 자신감이 들었을 때 한 번 더 의심을 해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좀 준비하면서 했어요. 사업계획서 작성한 부분만 이제 보더라도 거기에도 실제로 엄청 많은 상권들 파악해서 그래서 매출, 시간대, 뭐 차별점, 뭐 잘 못하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다 파악을 하면서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 아, 이걸 이렇게 진짜 해야 되는구나 좀 싶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정말 신기했던 게 이 집 바로 옆집인데 매출이 뭐 몇 배가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리뷰나 뭐 이런 것들, 메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짚고 모든 곳이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또 모든 곳이 안 된다고 해서 내 가게도 들어갔을 때 안 된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본질이 이만큼 중요하고 이만큼 잘 준비를 한 다음에 상권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가 이제 가장 첫 번째 우리 이용규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본질이 갖춰졌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건 알고 가야 된다. 이건 진짜 모르면은 진짜 두드러 패서라도 이건 알고 가야 된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한 5가지 정도 네. 말씀을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그럼요. 일단 아까 중요하게 이야기하셨던 본질에 대한 거는 정말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대부분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님은 어떤 브랜드를 운영할 겁니까? 라는 거를 글로 표현해 보세요. 아니면 말로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못해요. 강점이 뭐예요? 하면 좋은 원두로 맛있는 커피를 만듭니다. 신선한 재료로 샌드위치를 만듭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정의가 안 돼 있고 정리가 안 돼 있고 경쟁사에 대한 벤치마킹이 안 돼 있을 때 발생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어떤 우리가 온라인 쇼핑할 때 상세 페이지처럼 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라고 쭉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기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내 브랜드에 대한 얼마나 기획이 잘 돼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은 내 브랜드에 대해서 내가 진짜 상세 페이지처럼 쭉 만들 수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만들게 할 수 있는 텍스트를 정리할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이제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전략으로 내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가면서 네. 실제로 주변의 점포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주변의 점포들 파악하면서 장점, 단점 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보통 상권 분석이라고 하면은 많이 돌아다니기만 하세요. 그리고 건물을 보고 가게만 보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더 그 전에 해야 되는 건 고객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에, 이 상권에는 어떤 종류의 배우세대가 있는지, 오피스 규모가 있는 건지, 주거 배우세대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건지, 그런 고객에 대한 정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대부분은 뭐 여러분 대표님 브랜드의 좀 이상적인 고객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2030 여성이요. 뭐 한 40대 직장인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상당히 추상적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마케팅 기획자들이 하는 방법인데, 페르소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상적인 고객을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고객만큼은 내 가게에 오겠구나 라는 그런 정의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정리한 고객에 대한 분석은 결국 내 가게의 네이밍, 메뉴 구성, 가격, 그리고 상권, 그리고 향후에 내가 어떤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할 건지에 다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객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를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에 대한 이 정의,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이 입지 해야지 뭔가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잘하는 부분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공간을 찾으시는 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경쟁사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셔야 돼요. 막연하게 나는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내가 후보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컨셉과 같은 업종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금액대는 어떻고, 서비스는 어떻고, 뭐 후기는 어떻게 쌓여져 있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 위치가 그들보다 좋은 상태인지 아니면은 그들보다 낮은 상태인지 객관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리를 통해서 내 위치, 가게의 위치를 고객한테 더 가까이 가야 될지, 아니면은 차라리 안쪽에서 고객을 끌고 오는 전략을 해야 될지를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번째는 여러 지역을 좀 동시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어디 상권을 하면 좋을지 가장 좋은 상권을 찾으려고 하세요. 근데 가장 좋은 상권을 실제 찾기 위해서는 비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교대가 좋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교대와 비교할 수 있는 서초, 뭐 강남, 역삼, 설릉 아니면은 뭐 선정로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역을 동시에 보시는 게 중요해요. 비교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교대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데 대부분은 하나의 상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뭐 제가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하려면 어느 상권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대표님들의 작은 성향도 다르고 컨셉도 다르고 필요한 면적도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적합한 상권을 찾는 그 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목표 상권을 딱 꼽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교 평가를 통해서 하나의 점으로 가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좀 이렇게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좀 들리는데 그것도 있지 않나요? 공인중개사시기도 하고 네. 부동산 그 개별마다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들도 있지 않나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5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공인중개사를 여러 명을 만나야 돼요. 보통 상권에 대한 창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만난 말 잘 통하고 설명 잘해주는 공인중개사 한 분을 만나면은 다른 부동산을 안 가거든요. 사실 그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가에 대한 어떤 매물은 공유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A 부동산은 알고 있지만 B 부동산은 모르는 그런 자리들도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하나의 부동산만 만나는 게 아니라 최소 2곳, 3곳 정도의 부동산과 소통을 해야지 실제 그 상권에서 놓치는 매물이 없어지게 돼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 금액대에 맞는 물건이 없다라고 인지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막 카페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서 물어봤을 때 그거는 뭐 금액대가 안 맞아서 설명을 안 드렸어요. 아니면은 그거는 내가 몰랐던 물건이라서 미처 설명을 못했어요 할 때가 많거든요. 결국 한 명의 대표와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매물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또 이제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이 부분이 이 타겟의 동선 껴져 있는 그 공간을 꼭 봐야 된다. 이제 전에 한 1시간 정도 저희가 이제 통화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오피스가 있고 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껴져 있는가. 실제로 맛집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맛집에 이렇게 가는 길 중간에 껴있나. 근데 가는 길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코너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동선이 아니잖아요.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뭔가 이제 동선이 겹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이것도 꿀팁인 것 같아서 내용 또 추가로 말씀을 이제 한번 드려봤습니다. 또 이렇게 진짜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진짜 이거 진짜 알아야 되는데 또 하는 게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내 컨텐츠에 대한 정의를 정말 정확히 내리셔야 됩니다. 이게 상권 분석은 부동산만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컨텐츠와 부동산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져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 아이템이라는 카테고리에 묻혀서 장소 선택을 많이 하세요. 고깃집이면은 고깃집, 커피면은 커피 이렇게 아이템 관점으로만 자리를 보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 내 브랜드에 맞는 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되게 비싸네. 좋은 자리만 가서 보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누구나 다 2억, 3억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금에 맞춰서 메인이 아닌 자리를 선택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그때 말씀하셨던 저희가 얘기했었던 그 고객 동선 안에 들어가는 자리인지 벗어나는 자리인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지죠. 이게 너무 앞으로 와닿을 것 같은데 컨텐츠와 부동산의 조합이다. 이게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짜 마지막 제가 실제로 이제 한번 뜯으러 맞으면서 이제 생각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오피스와 주거, 뭐 동네 상권이라고 하지만 필수적으로 고정적으로 이제 가장 커피를 많이 먹는 건 사실 직장인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인구가 무조건 한 50%의 그 지분은 직장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지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정 매출이 나오는 것이 그만큼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덧붙여서 또 추가로 또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발품을 좀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진짜.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발품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매물이 안 나오는 거는 내가 그만치 안 다녀서 안 나오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것도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 진짜 100개는 보고 100개에서 진짜 일단 손품 팔아가지고 하고 발품도 팔고 임장도 다니고 하면서 진짜 내가 아무도 믿지 말고 내 눈만 보고 내가 진짜 보고 봤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이 맞느냐 그리고 그게 내 아이템이랑 맞는 게 맞느냐까지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이렇게 시간을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이 다마고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크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또 이렇게 한번 모시고 이야기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불러주십시오. 네, 덕분에 진짜 잘 될 것 같죠? 네. 진짜 저 너무 네, 좋은 너무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조금 용기를 얻었어요. 상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좀 막막했거든요. 네. 너무 막연하고. 무식하게 하면 됩니다. 아. 네, 전략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무식하게 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가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끝으로 말씀하신 이 내용 이거를 가지고 더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파일을 좀 주신다고. 네네. 그 정리된 파일을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고정 댓글에 받는 방법을 작성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자창업스쿨의 이용규 대표님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상담 받아보셔도 너무 큰 도움 되실 거거든요. 네,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연락처도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